12월 28일 토요일, 여기는 전라남도 목포야. 한 가족이 서울에 가려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영광 2터널을 막 빠져나오는 그 순간 눈앞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져 있어. 영광 2터널을 막 지나고 빠져나오는데 차가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져가지고 바퀴가 우리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터널을 막 빠져나와 앞을 보니 도로 한가운데 차 한 대가 뒤집혀 있는 거야. 지호 씨는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전복된 차를 피했어.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다가 멈춰. 그런데 그 순간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호 씨의 아내 종순 씨가 급하게 도로로 뛰어나가. 위험한데? 그렇게 뛰어나가면? 왜 나가셨지? 종순 씨가 그렇게 급히 내렸던 건 도로 위에 아이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야. 다친 곳은 없니? 여기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피해 있자. 바로 그 순간 네, 눈이 내린 고속도로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혀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시 15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50km 지점인 전남 영광 2터널 앞에서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사실 저도 같이 밖에 나왔던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일단 저도 차가 오니까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피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냥 차 부딪힌 소리가 너무 크게 팡 들리길래 설마 우리 엄마겠어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차 사이에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이제 막 딸이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니까 원인이하고 나가봤죠. 그랬더니 차를 이제 뒤로 뺐는데 다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어머. 이쪽이 두동강이 났어요. 이 정도 됩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데 1분 1초가 1시간 같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해. 자, 종순 씨 지금 다리가 절단이 된 상태잖아.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지혈을 먼저 하고 봉합 수술을 해야지. 구급차는 전남 영광에 있는 한 병원으로 향했어. 하지만 저희 병원에선 접합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 바로 골든타임. 하지 절단 환자의 골든타임은 6시간. 6시간.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강주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주에다가 구급차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더 병원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하지 절단 환자입니다. 수술 가능할까요? 지금 접합 수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광주의 한 병원 앞에 구급차가 멈췄어. 이제 수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불가능. 사고가 하필 토요일에 발생해서일까? 열심히 전화를 돌렸지만 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 사고는 오후 1시경에 발생했고 눈길을 헤쳐 영광에서 광주로 이동까지 했어. 자, 그럼 골든타임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 4시간 반? 4시간 반? 네. 3시간 30분. 자, 하지만 병원을 찾았어. 찾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병원이 있는 곳이 서울이야. 서울 강남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거기까지 무려 300km. 그런데 말이야,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왜 광주에 있는 병원까지 온 걸까? 이 병원 옥상에 헬기장이 있었거든. 서울까지 헬기로는 1시간 남짓이야. 한편 같은 시각 서울 강남소방서. 이날도 심장이 뛴다 출연진들과 강남소방서 대원들이 한참 근무 중이야. 제가 뒤에서 앰뷸런스 뒤에 앉아서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억은 맞을 거예요. 엄청 세게 꽂혔거든요. 만약에 하지 절단! 하지 절단? 하지 다리 양쪽 다? 종순 씨가 가야 될 그 병원에 헬기장이 없었거든.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헬기장에 착륙을 하고 구급차로 종순 씨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했어.
마침 헬기장에 가장 가까이 있던 기용 씨의 구급차가 이송을 맡게 된 거야. 영상에서 헬기가 도착한 시간 혹시 봤어? 5시 50분. 골든타임이 이제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야. 병원은 서울 강남의 반포야. 자, 그러면 어떤 길로 이동을 해야 될까? 잠실 헬기장에서 반포로 가는 길을 크게 보면 올림픽대로와 테헤란로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이제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교차로 지나갈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차들이 옆으로 비켜주는 거는 공간만 있으면 가능한데 교차로는 주행 중인 차들이 멈춰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차로를 피해서 가는 게 좀 더 빠를 거다 싶어가지고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올림픽대로로 갔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 6시 올림픽대로. 도로 상황 어때 보여? 매우 안 좋아요. 너무 차가 많아. 차량 피항하세요. 응급환자입니다. 피항하세요. 양보해주세요. 양보해주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차량 피항하세요. 응급환자입니다. 비켜주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차량 피항하세요. 옆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비켜주면 되는데. 왜 아무도 양보를 안 해주는 거야? 아니 거기를 끼어들면 어떡해. 아 참. 괜찮아요. 앰뷸런스 안에 타고 있으면 진짜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로 바뀌는 게 보여요. 환자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이 힘들어요. 윈리가 그런 거. 이거 지금 치아 다 부러졌는데 치아가 없으면 여기서 해드릴 건 없거든요. 여기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병원 도착 시간은 몇 시였을까? 6시 33분. 헬기가 도착한 시간이 5시 50분이었지. 10km 거리가 40분이 넘게 걸린 거야. 골든타임 30분을 남기고 병원에 도착을 한 거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종순 씨는 여전히 의식을 놓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고 있어.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가족들. 특히 아들 때문이라고 해. 아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놓으면 안 돼. 사고 후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의 모습과 목소리 덕분에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종순 씨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 아들. 사실 그곳에 있지 않았어. 아는 인천대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목포에 집사람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좀 올라오셔야겠다고 그래서. 왜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불하다고. 왜 경찰서 오라고 하지? 병원으로 안 오라고. 그 경찰서 도착하니까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미 병원에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해도 이미 그때는 가망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올 때 위험할까 봐 경찰이 그렇게 안 했었던 것도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아들을 보냈죠. 먼저 떠난 아들이 엄마에게 힘이 되어준 걸까? 종순 씨는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내. 수술이 시작되고 골절된 뼈부터 먼저 고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혈관을 연결을 해야 돼. 신중하지만 빠르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 골든타임 처음에 얼마랬지? 6시간. 6시간. 병원에 도착한 시간 혹시 기억해? 6시 33분. 맞아. 저녁 6시 33분. 수술이
들어간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었어. 다리가 절단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잖아. 다양한 검사와 함께 혹시 수술에 지금 심각한 제한 요인은 없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를 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부러진 뼈를 고정하고 혈관을 연결해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때는 오후 11시 30분. 11시 30분. 사고 후 10시간이 지난 시점이야. 종순 씨, 과연 괜찮을까?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꽃도 준비했어. 우와. 우와. 종순 씨.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일주일 되고 나니까 이 다리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목숨 잃을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절단하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죽는 줄 알고 살아나니까 탤런트도 보내요. 자기도 미안하게 하는데 참 괜찮죠. 너무 밝으신 분이네요, 엄청. 아들이 만들어준 것 같이 너무 좋다.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것 같이 감사해요. 만약 골든타임 6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시간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조직의 염증성 변화, 부종, 감염증도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을 단축해서 이런 것들이 덜했다고 하면 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환자분이 조금 일찍 오셔서 시간이 지렘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없었다거나 더 경미했다고 하면 가능성 여지도 있는 거죠. 하지절단 환자였던 종순 씨의 이송을 계기로 각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 심장이 뛴다 해서 긴급 차량 길터주기 캠페인을 시작하게 돼. 일명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 앞으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본인 혹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당장 내일부터 모세의 기적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소방차를 양보해주는 차량입니다라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스티커거든요. 살아있는 양심의 증거. 믿기시라고요! 모세의 기적이라는 착한 캠페인 들어보셨죠? 법적인 강제성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차들이 터널 주변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차들이 하나둘 양보하더니 터널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200여 대의 차가 차례로 도로 양쪽 끝에 붙습니다. 구급차는 7km가 넘는 거리를 불과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자, 요즘은 신고 접수부터 화재 현장까지 7분 내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 7분 도착률은 2022년 66.1%, 2023년 68.1%. 2024년에는 69.2%. 올라가고 높아지고 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양심에만 기댈 수는 없겠지.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해. 혹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는 거 들어봤어? 우선 신호 시스템. 처음에 긴급 차량이 전용 단말기에 목적지를 입력하잖아? 이 시스템을 통해 신호등이 자동으로 제어돼. 신호가 계속 초록불이 나오니까 진행이 더 빨리 되고 있어요. 신호 제어 시스템 이용하지 않고 출동한 것보다 3분 정도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우리가 더 빨리 도착해서 그만큼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고 안전한 출동을 위해서도 이런 신호 제어 시스템이 좀 많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급차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하게 가는 거가 더 중요해서 되게 어렵죠. 안전하면서 빨리 가야 되니까 항상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